자, 이번에는요. 사진과 함께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뒤에는요. 이야기와 기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박지원 전 의원. 지금 국정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9명 낙마 저격수에서 표적이 된 박지원. 대북관을 검증하겠다. 벼르고 있는 야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제1야당인 통합당.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이런 거 보면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 하태경 의원. 당국대 편입대 학력 위조 의혹이 있다. 이 부분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뭔가 해명이 오늘도 나올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렇게 뾰족하진 않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의혹 제기는 계속 되고 있죠. 서면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유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면은 통상 청문 대상자가 질문을 받고 답도 하지만요, 증인들 그리고 참고인도 출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없습니다, 아무도. 박지원 오늘 청문회 증인 출석 0명. 야당은 깜깜이 청문회다. 그러면서 어제 이거 청문회 이 자료 제출도 원활하지 않고 증인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거 연기하자 했지만은 여당 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열리긴 합니다. 채택 증인 1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채택 증인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1명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통합당은 9명 정도 이 증인 요청을 했고 증인 참고 요청을 했는데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서 채택이 안 됐죠. 자, 통합당 요구 증인 참고인 거부했다. 국정원법 조속 개정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청문회를 그냥 짓밟고 가겠다. 청문회 신경 안 쓰고 그냥 짓밟고 가겠다. 이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문회 법까지 무시하고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기 요청까지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지금 찔끔찔끔 주고 있다. 증인 한 명도 동의 안 해주고 있다. 심지어 기관 증인까지도. 자, 조대진 변호사. 오늘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오늘 쟁점이 어떤 겁니까, 오늘? 되게 치열하고 재밌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박지원 후보자께서 이제까지는 공격수의 입장이셨거든요. 날카롭게 공격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비수의 입장,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데 몇 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 후보자가 이때까지 했던 발언들, 대북관에 관련된 그 발언들, 그리고 또 과거 대북 사건에 대한 송금 사건에 대한 연루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국대 관련된 학력 위조 의혹에 관련돼서 이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지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증인 출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부 지인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상당 기간 동안 갚지 않았는데 빌린 상태가 꽤 오래 갔어요. 지금. 이거를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그 기타 법률에 위반된 걸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관련돼서 되게 그 야권에서는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증인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금 출석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흠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수행을 잘할 수 있느냐를 야권이 이렇게 좀 치밀하게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당은 벼르고 있겠죠.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럼 야당이 그렇게 질문과 함께 굉장히 뭔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고요.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 몇 가지 쟁점을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쟁점을 놓고 오늘 치열하게 뭔가 공방이 오갈 것이다. 전망이 됩니다. 조대현 평론가. 근데 사실 증인 참고인 중요한데요. 인사청문회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예, 뭐 안 그래도 그 대정부 질문 때 예. 하태경 의원이 이혼의 교육부 장관한테 예. 부총리한테 묻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위를 갖다가 예. 학점을 갖다가 통으로 100학점을 이 당국대로 옮겨 가지고 3학기 만에 예. 학사 졸업장을 3학기 만에 땄고 그다음에 군대에 어떻게 예. 보면 이등병 때부터 당번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거 황제 복무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질문을 해도 전부 다 그 이상한 논리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인들을 통해서 예. 사실은 이 국회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정인을 통해서 후보자의 주장과 그다음 예. 객관적인 정언 그리고 이 또 야당의 논리 이 논리가 세 개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국민들이 예.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중간에 이 정인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야당의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 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도 동문서답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예.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여당에서 노리는 예. 거는 둘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쟁을 하는구나.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또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그 예. 특수한 그 위치 때문에 나중에 또 이분은 비공개로 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이분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맞는 건지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질 자격과 뭐 예.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청문회는 왜 하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되지. 적어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더라도 예. 원체 그 여당이 막강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예. 보니까 다 통과될 건데 그럼 적어도 국민들 앞에 야당이 제대로 검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이 역할을 못 한다는 거는 국민을 갖다가 낮게 보는 처사고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왠지 조대현 평론가의 설명 들어보니까 오늘 청문회가 관심은 많으나 뭐 이렇게 흐지부지 뭐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이제 학력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력 관련된 부분은 박지원 후보자가 20대 때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80을 거의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들 그럼 또 굉장히 고령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 청문회 준비를 아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겠죠. 예. 근데 저는 참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미흡하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보다도 예. 야당이 가리켜버리는 손가락만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박지원 후보자 하면은 단국대 학력 위조 이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야당이 제기한 문제 중에 예. 그거 이외에는 뭐 불법으로 정치자금 좀 제공받았다 뭐 예.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처음에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 참 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 오. 국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나? 과연 국정원이라는 곳이 오로지 대북 업무 하나만 하는 게 다인가? 그러면 또 통일부는 뭐냐? 예. 그리고 공개된 업무, 그다음에 사후 뒤처리는 통일부가 하고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공작을 포함한 접촉은 국정원 같은 데서 하고 북한의 동태와 현 상황에 대한 파악도 역시 국정원이 하고 예. 그럼 국정원은 오로지 대북 업무 파트 이외에 다른 게 없나? 대한민국에게 예. 스파이 전쟁 또는 정보 전쟁의 대상이 오로지 북한 하나밖에 없나?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예. 흔히 말하는 경제 전쟁이라는 거에 국정원은 대체 어떤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야당 의원 누구에게도 사전 질문 한 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민에게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여당은 뭐 예. 감싸기만 할 거니까 얘기를 안 한다 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예. 청문회 무용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예. 좀 국정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박지원이라는 후보는 그 다양한 역할 중에 예. 당신은 오로지 북한 문제 이외에 다른 것도 얼마나 식견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사전에 조금이라도 검증을 해봐야죠. 그거 청문회 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전 그런 점에서 예. 야당도 한심하지만 국정원이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기관을 과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후보자 당사자도 예. 오로지 대북 업무 하나만 하는 것이 국정원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느냐. 좀 이 점을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좀 조목조목 예. 따져서 국민에게도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국정원이 오로지 이 대북 업무 그것도 마쿠에서 보이지 않는 예. 곳에서 공작 정도나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시켜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박지원이라는 후보의 예. 대학 단국대 기록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그렇게 진짜 본말을 뒤바꿀 만큼 예. 핵심이 되는 게 맞나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 지점, 굉장히 큰 공격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화력 집중이 안 되는가? 지금 이런 설명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이 내용, 이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며칠 된 발언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인데 이런 민심에 이해찬 천박한 도시 이런 발언이 나왔죠. 논란입니다. 서울을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종시에서 한 특강에서 서울을 지칭해 천박한 도시. 그리고 프랑스 파리와 다르게 뭐 집값만 따진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야당 서울 집값 올린 문정부 그럼 민주당은 천박한 정당인가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초라하다던 이해찬 또 천박한 서울 통합당 지역감정 조장이다. 그러다 민주당 말꼬리 잡기다. 민주당에서는요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말꼬리만 잡고 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해찬 대표가 약간 말실수다 이런 얘기를 들은 말들을 좀 많이 내놨죠. 논란 계속되자 민주당 이거 언론에서 뭐 보도 잘못한 거다. 정정보도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됐던 그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은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좀 조금 지나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이걸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아파트 설명밖에 없습니다. 한강변에서. 근데 유럽의 그 세네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그렇게 큰 관광 유람이거든요.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위 있고 그 아까 말한 안전하고 자, 세종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서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파리 얘기도 하면서 쭉. 자, 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보시라고 영상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과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을 미리 좀 드렸어요. 자, 지금 저 발언 전체 문맥을 무시한 말꼬리 잡기인가 아니면 진짜 문제성 발언인가? 지금 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의 제기를 하잖아요. 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초고화질 시대에 흑백 TV 보시는 이해찬 대표라고 썼는데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대표께서는 아직도 예. 흑백 논리로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네가 하는 것은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는 것이 그거죠. 예. 서울에 왜 살아? 지금 빨리 세종으로 가야 돼. 지방으로 가야 돼.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니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하니까 예. 국면 전환을 위해서 모두 서울을 버려라.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서울 천박도시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서울의 문제점을 막 얘기하면서 그 표현이 등장을 한 거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부 서울을 버려야 하는 것이냐? 예. 그건 아니죠. 그리고 프랑스와 비교했는데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리고 유럽은 지방 분권이 오랫동안 자리 잡힌 나라고 예. 우리는 지방 분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뭐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예. 그러한 논리를 자꾸 붙이면서 자신의 논리, 즉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서울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서울을 왜 고집하냐 이렇게 천박한데 예. 그러니까 이 나쁜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부터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궤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찬 대표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히 사과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공급 정책이나 이런 예. 부분들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너무나 수요 억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 예. 너무 미안하다. 지금 전세값도 자꾸 올랐고 예. 결국 아파트값이 올라버려서 서민들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데 서울의 공급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분산 정책을 강화해서 예. 세종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많은 곳에 분산 정책을 통해서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갈 것이니 예. 이제 서울에서 굳이 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밀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할 터이니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예. 굳이 천박한 도시를 불러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해찬 대표가 너무 흑백 논리로 자신이 정책을 잘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덮어 씌우기 논리가 아니냐. 예. 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고화질 시대인데 아직도 흑백 TV를 보는 그런 입장으로 흑백 뭔가를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흑백 논리를 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 네. 그런 문제점 지적해 주셨어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뭐 야당의 반응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언론이 보도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문맥을 무시한 말꼬리 잡기인가 아니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발 이런 식으로 좀 정쟁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언을 할 때 물론 예. 다 이쁜 말만 하면 다 좋겠지만 속으로 이제 진심 어린 얘기들 그리고 예. 안타까운 말들이 나올 때는 조금 더 격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뭐 이해찬 대표가 뭐 국민들 놀리려고 저런 얘기 했겠습니까? 약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판을 할 때도 제일 변호사가 답답할 때가 예. 상대방이 내가 쓴 서면의 일부만 보고 반박할 때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어떤 대목을 딱 잡아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쁜 말만 예. 골라서 그렇게 뭐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뭐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이해찬 대표는 절박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금 그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부분 쭉 아까 보셨잖아요. 길게 쭉 설명할 때 뒷부분에 이런 천박한 도시 그 말만 없었다면 조대진 변호사 그럼 별 논란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뭐 미리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순화돼서 말을 했다면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없었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듯이 예. 전체 그림을 봐라. 그리고 진짜 이해찬 대표가 뭐 나라 망하기를 예.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예.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조대진 평론가. 자, 이 말에서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여당 쪽에서는 이 천박한 도시 요 대목을 갖고 문제 삼는 걸 말꼬리 잡기라고 지금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그 앞부분에 사실 서울 가면은 한강변을 가서 볼 게 없다. 아파트만 쭉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 얘기만 한다.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런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약간 서울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대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 사실 정부가 역대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신도시 개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급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의 첫 번째 취지는 서울 대체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대체 지역을 만든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저희 통합당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그 통합당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만이라도 대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그렇게 바랄 수도 있다. 뭐 지금까지 각종 설화, 뭐 저분의 거친 입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았지만 지금까지는 야당이 원체 못하다 보니까 여당의 압도적인 그 지지율 때문에 국민들이 또 뭐 그런 내용들이 크게 안 보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정부 여당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은 같은 말이라도 과거에 했다면 좀 덜 상처로 와닿는데 국민들이 아픈 데를 또 찌르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더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네요. 이 기사 앞부분에 성난 부동산 민심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뭐 별거 아니듯이 넘길 수 있는 말도 제가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데 아픈 데를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이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품격 있게 진중하게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여당에서 또 이걸 갖다가 야당이 말꼬리 잡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끼리 이제 그 야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탄핵당하고 사실은 대통령 감옥 가고 할 때 이거를 빨리 상황을 우리가 사태 파악을 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했다면 탄핵까지 갔겠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와요. 근데 정부 여당도 지금 보면 이 상황 뭐 야당이나 주변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발끈발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그 지지율이나 의석수에 취해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야당이 망할 때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대현 평론가 말씀은 이렇게 들리네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야 과거에 참 우리 모습하고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요즘 들어서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얼마나 그 여당이 자랑을 했습니까.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꺼질 때는 4년차 4분기부터 꺼지기 시작하는데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4년차 1분기예요. 이제 2분기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때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바라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의 지지율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실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여당 대표도 저렇게 나오고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너무 불편하다 지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요. 여야의 반응, 이 사안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탑10인 서울마저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표는 그럼 천박한 표입니까? 아니면 천박한 서울시장엔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겁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보류한 채 공색한 변명과 내부 입단속, 말꼬리 잡기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모습으로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답게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답게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을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